우리는 보통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때우는 것을 넘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끝, 계산대 앞에서는 종종 묘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매번 기분 좋게 먼저 앞장서서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신발끈을 고쳐매며 항상 얻어먹기만 하려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관계에서는 사람들은 기꺼이 먼저 지갑을 열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세 번 연속으로 먼저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리 속이 넓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서히 언짢은 마음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번엔 저 친구가 내겠지? 했던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매번 얻어먹는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깨닫기는커녕 속으로 저 친구는 원래 자기가 밥값 내고 생색내는 걸 좋아해 라며 그 호의를 아주 당연한 권리처럼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부터는 아예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꽉 닫아버리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밥값, 술값을 안 내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속으로 저 친구가 나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부유하니까 당연히 사야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고 고기를 주로 내가 구웠으니 밥값은 한 셈이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타인의 배려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치환해버리는 특권의식입니다. 이들은 남이 20번을 사준 것은 머릿속에서 완벽히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3년 전에 국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산 것은 뼈에 새겨두고 내가 샀을 때도 있잖아 라고 우깁니다. 또한 자신의 거지근성을 검소함으로 착각합니다. 남의 돈에 기생하는 자신의 인색함을 알뜰로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소고기 특수 부위를 시키고 상대가 돈을 더 버니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아랫사람이니 얻어먹는 것을 권리라 여깁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계산대 앞에서 3초만 머뭇거리며 신발끈을 묶으면 성질 급한 누군가가 대신 카드를 꺼낸다는 것을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밥값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눈치 싸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련된 생존 본능이자 조건 반사입니다. 내가 안 내도 누군가 분위기에 휩쓸려 내겠지라는 군중 심리에 철저히 숨어버려는 심리입니다. 이들의 머릿속 장부에는 관계 유지비라는 항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투자지만 남을 위해 쓰는 밥값은 완벽한 매몰 비용이자 손실로만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찌질한 심리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밥값, 술값 몇만 원 안 내려고 알량한 잔머리를 굴리는 친구를 너무 미워하거나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릇 자체가 작아서 잠시 스트레스를 받게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만한 큰 사기를 칠 만한 위인들은 아닙니다. 이들의 얄미운 행동은 너무나 투명하고 뻔히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얄팍한 단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저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이미 100%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폰지 사기나 기획부동산, 코인 사기에 크게 당한 분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 진짜 사기꾼들은 처음 접근할 때 절대 지갑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살갑게 다가와 여러분에게 최고급 오마카세를 흔쾌히 결제하고 뭐든 해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경계심이라는 방어막을 완전히 허물고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나한테 잘해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맹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달콤하고 거대한 미끼를 덥석 문 순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 재산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내 간과 쓸개를 다 빼갈 맹수들은 초기 작업에서 절대 푼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몇만 원짜리 밥값 술값에 뒤로 물러나는 찌질한 친구는 어떨까요? 이들은 내 인생의 재무제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는 그저 눈앞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나 찰나의 잔파도에 불과합니다.
이 잔파도에 일일이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입니다. 모임에서 큰 무리 없는 밥값은 내색하지 말고 흔쾌히 하고 호탕하게 먼저 지갑을 열어 결제하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과 귀는 모두 조용히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작은 행동과 배려들이 복리처럼 쌓여 완성되는 법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와 선의는 절대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쿨하게 냈던 그 밥값들은 돌고 돌아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귀인으로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급 정보나 인생의 큰 기회로 반드시 이자를 쳐서 돌아올 겁니다. 반대로 얄미운 친구 하나 응징하겠다고 나까지 똑같이 계산기 두들기고 핏대를 세운다면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도 참 팍팍하고 여유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똑같이 평가절하합니다. 어차피 계산대 옆에서 얄밉게 구두끈이나 고쳐매며 뒤로 빠지는 그 친구의 얄팍한 속셈은 굳이 내가 총대를 메고 지적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역시 다 꿰뚫어보고 언짢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굳이 나서서 악역을 자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주머니를 꽉 묶고 구두쇠처럼 굴면 들어오려던 명예도 사람도 기회의 운도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밥값 안 내는 얄미운 친구를 무조건 호구처럼 다 떠안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첫째, 내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마십시오. 단둘이 만나는 것은 순도 100% 나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기생하려는 사람에게 1대1의 귀중한 리소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하지만 여럿이 모이는 그룹 모임에서는 그 친구를 기꺼이 품으십시오. 동창회나 단체 모임에 그 친구가 나왔을 때 굳이 그 사람을 저격하거나 밥값 문제로 정색하여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친구가 얄밉게 굴며 지갑을 숨길수록 묵묵히 기분 좋게 밥값을 계산하는 여러분의 큰 그릇은 타인들의 눈에 더욱 눈부시게 대비되어 빛날 것입니다. 저 녀석은 원래 저렇게 옹졸한 놈이니까 내가 대장부로서 기분 좋게 안고 간다 라고 여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칼같이 손절해서 단톡방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 순간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람과 얽혀있는 수많은 우량한 주변 네트워크까지 어색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은 액수의 손익분기점을 따지며 나를 세우고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약간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결국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에 더 큰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얄팍한 사람들의 잔머리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푼돈은 과감히 물 흐르듯 흘려보내고 그 빈자리에 사람의 마음과 빛나는 평판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뜻한 손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